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직장인이에요. 저는 남편이랑 결혼할 때 남편이랑 저랑 딱 반반해서 총 6천 정도 모았고 양가에서 각각 5천만 원씩 보태주셨어요. 저희 집이나 시댁 둘 다 부모님들이 크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노후 준비만 겨우 돼 있는 상황이었죠. 우리 부부의 저축액도 비등비등한 수준이에요. 남편이랑 저 둘 다 첫째라서 동생이 하나씩 있어요. 제 여동생은 나이는 아직 30이 안 됐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예전에 동대문 쪽에 디자인 회사를 다녔었어요. 동생이 어릴 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코인 투자도 진작에 시작했었다네요. 애가 중학교 때부터 용돈 받는 걸로 조금씩 주식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코인이나 뭐 그런 것까지 하는 줄은 훨씬 나중에 듣고서야 알았네요. 동생 자산 규모가 정확히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30평대 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대출은 하나도 안 끼고 딱 현금으로만 아파트를 샀다네요. 애가 확실히 재테크에 머리가 튀었는지 코인도 하고 해외 투자도 이것저것 한다는데 저는 들어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내 동생이지만 진짜 대단한 애다 싶었지요. 저거 말고도 아무튼 자산을 여러 갖고 있대요. 인천에 작은 빌라 한 채도 갖고 있는데 그 건물에만 40가구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애가 디자인 전공해서 그런지 인테리어도 직접 발품 팔아서 하고 건물 관리도 깔끔하게 잘해서 세입자가 끊이질 않아 수요도 꾸준히 있다고 합니다. 동생이 대출도 하나 없고 큰 고정 지출도 없대요. 그 또래 여자애들처럼 명품 가방 이런 데에는 관심 하나도 없고 가끔 국내 여행 다니거나 일주일에 몇 번 운동 다니고 친구들이나 종종 만나면서 여유롭게 사는 것 같더군요. 이렇게 큰 돈이 알아서 매달 저절로 들어오다 보니 직장 다니는 게 크게 의미 없다 싶어서 회사 관둔 지는 몇 년 됐습니다. 반면 남편의 여동생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계약직이라 불안정하고 연봉도 높은 편이 아니라 항상 불만이라네요. 그래서 계속 이직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시누이는 지방대 졸업하고 자격증도 운전면허밖에 없고 딱히 이렇다 할 기술이 없어서 회사 다니면서 자격증을 준비한대요. 남편은 이런 시누이가 정말 대견하지 않냐며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저도 아가씨가 일하면서 이런저런 공부도 하는 게 참 대단하다고 열심히 산다고 맞장구를 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제 여동생 흉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은 제 동생이 직장도 안 다니고 집에서 빈둥대는 게 진짜 한심하다네요. 요즘은 은퇴한 어른들도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일부러 경비나 청소 같은 육체 노동도 마다하지 않는데 젊은 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서 놀고 먹는 게 문제라며 말세다 말세 이러는 겁니다. 저는 여동생이 평범한 직장인보다 몇 배 혹은 몇십 배 더 잘 버는데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서 2, 300 월급 받으면서 직장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충분한 수입이 매달 들어오는데 굳이 남 밑에서 일하면서 직장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돈 상관없이 젊은 사람이 집에서 노는 게 말이 되냐고 계속 빈정대면서 끊임없이 자기 동생이랑 제 여동생을 비교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제 동생을 냅두고 있는 게 그 애를 망치고 있는 거래요. 자꾸 제 동생 보고 밖에 나가서 일하게 하라고 저한테 잔소리를 해댑니다. 그렇게 동생한테 얘기를 하고 싶으면 지가 직접 하던지 그것도 아니고 계속 한 입을 덮는 저만 자꾸 들들 볶아요. 남편의 말 때문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제 동생이 집에 있는 게 한심한 일인가요? 제 동생은 집안일도 아주 똑부러지게 잘하고 건물 관리도 잘해요. 진짜 집구석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요가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몸매도 늘씬합니다. 친구들도 많지는 않지만 종종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 돈도 잘 벌고 훌륭한 젊은이 같은데
남편은 제 동생만 보면 뭐가 그리 못마땅한 건지 동생이 남편한테 인사를 해도 말을 걸어도 시큰둥해 하는데 보는 제가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처음 동생이 퇴사 선언했을 때부터 탐탁치 않게 여기더니 시간이 갈수록 더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계집애가 무슨 주식에 부동산이냐며 시집이나 가지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당신이나 잘하라고 그랬네요. 그렇게 지내는데 남편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회사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도 물론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죠. 그동안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위기가 찾아올 줄은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시누이 대단하다고 자랑하면서 사람이 자기 개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던 그 남편이 이제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근데 뭐 남편도 딱히 자기 개발해온 거는 없었죠. 회사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결국 남편은 실직을 하게 되었네요.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남편이 충격을 정말 많이 받았죠.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이 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에 재취업은 계속 실패하니 남편이 가장으로서 큰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자기 개발도 이 상황에서는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제 월급으로 두 식구가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나마 아직 애가 없어서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취업이 안 되자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으로 성격이 변해가고 있었어요. 제 동생 보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그렇게 욕을 하더니 정작 본인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팬티만 입고 다니더군요. 제 동생은 집에서 살림도 잘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정말로 집에서 뭘 하는지 허구한 날 컴퓨터만 보고 있어요. 제가 남편한테 좀 씻고 밥도 좀 알아서 차려 먹고 사람처럼 살라고 하니까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남편이 저보고 혹시 돈 좀 있냐고 묻대요. 저는 갑자기 무슨 돈이냐고 되물었죠. 남편이 한참 망설이다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주식을 조금씩 했었는데 이게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기회다 싶어서 퇴직금까지 싹 다 털어서 주식에 다 넣었다네요. 근데 문제는 퇴직금 넣자마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예 바닥을 쳤다는 겁니다. 남편은 잃은 퇴직금이라도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진짜 잘 될 것 같은 데에다가 다시 돈을 넣었다네요. 실직 상태라 대출이 안 돼서 급한 대로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까지 싹 다 날린 겁니다. 저는 너무 열받아서 남편 등을 몇 대 우려 팼네요. 이제 어쩔 거냐고, 무슨 돈으로 대출 갚을 거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당신 돈 나올 때 있잖아 이러는 겁니다. 내가 돈 나올 때가 어딨냐고, 설마 주식빚 갚으려고 나보고 대출 받으라는 소리냐고 따져 물으니까 저보고 제 동생 보고 부탁 좀 해보라는 겁니다. 제 동생이 돈이 많으니까요. 남편이 그토록 비웃었던 직장 없이 집에서 논다고 아주 개무시했던 제 동생 말이에요. 남편이 처음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여동생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 잘못하면 자기 때문에 어머니 신용불량자 될지도 모르고 집안이 쑥대밭 되기 직전이니 자존심은 다 버린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못난 남편 때문에 잘 사는 제 동생한테 아쉬운 소리하기 부끄럽잖아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못나도 제가 선택한 남자고 이미 이 집안에 시집 와버린 거려. 저는 하는 수 없이 동생한테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제 동생은 콧방귀 뀌면서 그런 일이면 형부가 직접 나한테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죄 없는 언니 보고 이런 일을 시키냐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형부가 직접 나한테 와서 부탁하면 해주겠다더라고요. 남편이 성질 부리면서 더러워서 안 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군소리 없이 동생네 집에 가자더군요. 진짜 큰일이 나긴 난 모양이더군요.
동생네 집에 간 남편은 예전에 제 동생한테 훈계질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기가 팍 죽어서 처제, 미안한데 좀 도와줘 하더군요. 동생은 남편을 가만히 보더니 형부, 제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 같죠? 그냥 제가 운이 좋아서 지금 이런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같죠? 하더군요. 남편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요. 주식이 그냥 되는 대로 감으로 넣는 게 아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10년 넘게 진짜 잠도 안 자면서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좋은 수익 낸 거라며 형부 같은 사람들은 일 안 하고 운이 좋아서 쉽게 돈 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형부 같은 사람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집안 다 말아먹는다고 이렇게 스스로 증명하지 않았냐면서 남편 보고 각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이자 없이 1억을 빌려줄 테니 남편이 취업하는 대로 바로 상환 시작하고 다시는 주식 같은 거 하지 않겠다는 각서요. 남편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처제 정말 고마워. 처제가 정말 나 살린 거야. 내가 진짜 직장 들어가면 정말 매달 갚을게. 정말 고마워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그 자존심 센 남자가 저렇게 체면 안 차리는 거 보고 진짜 심각하긴 했구나 싶었고 동생한테도 면목 없고 고맙더라고요. 동생은 언니 얼굴 봐서 해주는 거지 형부가 이뻐서 해주는 거 절대로 아니라며 자기 원래 절대 지인한테 돈 안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갚으라고 단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동생 덕분에 어머니 신용불량자 될 뻔한 거 간신히 막았네요. 정말 제 동생 없었으면 신랑 집안도 난리 나고 저도 이혼녀 될 뻔했어요. 제 남편 그래도 이번 사건으로 인생 경험 제대로 한 건지 취업 준비도 잘해서 다행히 제 취업은 성공했어요. 이제 한 달 됐는데 월급 받자마자 동생한테 돈도 바로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동생이 진짜 대단한 거라면서 거의 신의 영역이라며 부담스러울 정도로 치켜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동생한테 주식 말고 여러 가지 재테크하는 법 좀 배워야겠다면서 자기 인생 스승이라고 하더군요. 1억으로 비싼 수업료 내고 새 사람이 되었네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동생은 그런 남편한테 딱히 뭐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공부해왔던 재테크와 투자에 대한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맞는 투자 방향을 함께 고민해주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진심으로 제 동생의 조언이 매우 현실적이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내가 그동안 당신 동생한테 진짜 너무 무례했어. 그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처제한테 너무 고맙고 정말 미안해. 며칠 후 남편은 직접 동생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처제,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어. 내가 왜 그랬는지. 정말 미안해. 처제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어. 정말 고마워. 동생은 그저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뭐, 다 지나간 일이죠. 앞으로 잘하면 돼요. 하고요. 남편은 그 후로 동생의 지혜와 결단력을 존경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아니라 남편이 여동생에게 배우려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삶은 참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편견과 잔소리 때문에 너무 답답했지만 나중에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우리 가족은 더 돈독해졌어요. 남편이 여동생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족이란 서로를 돕고 배우며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남아 선호가 강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할머니는 늘 아들이나 남자 손주들만 예뻐하셨어요. 딸들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고 손녀들만 더 잡일을 시키곤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성격이 깐깐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셨지요. 그 까다로운 할머니는 제가 첫손녀라는 이유로 유독 제게 더 깐깐하셨어요. 저는 7살
그 어린 나이에도 항상 엄격한 할머니 기준에 맞춰 행동해야만 했지요. 또 할머니 감독 아래 끊임없이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정말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사촌들과 비교당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저랑 1살 차이 나는 친척이랑 자주 비교당했어요. 할머니는 6살이었던 제게 7살 정도 되면 너도 쟤처럼 방도 닦고 설거지도 하고 장도 차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7살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잖아요. 저는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을 늘 강요당하면서 자랐어요. 제 유년 시절 고통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미숙이 고모라고 작은 고모가 있었어요. 이 미숙이 고모가 어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짐이었어요. 미숙이 고모는 그 당시 30이 넘었는데도 결혼하지 않은 노처녀였는데 이 고모가 심심할 때마다 가족들 사이를 들쑤셔서 늘 문제를 일으켰지요. 가족이 모이고 나면 그 중에서 고모의 표적이 된 사람은 언제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자주 그 표적이 되었는데 어린 마음에 받은 그 상처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미숙이 고모는 심심하면 제 방에 들어와서 마치 자기 방처럼 제 방을 뒤지고 그랬어요. 특히 제가 일하러 가서 집을 비우면 그 틈을 타서 제 서랍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다 헤집어 놓고 제 화장품도 몰래 쓰곤 했지요. 아끼느라 몇 번 쓰지도 못한 루즈나 본도 고모가 왔다 가면 없어져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 옷장을 지 맘대로 뒤집어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왜 이렇게 엉망이야? 옷장 정리 이따위로 할 거야? 옷이 왜 이렇게 많아? 너 이런 레이스 달린 거 잘 입지도 않으면서 쓸데없이 몇 벌을 사놓은 거니? 너 돈이 썩어나니? 너는 면추리닝 같은 게 제일 어울려. 이건 내가 가져간다? 이러고 제가 뭐라 할 새도 없이 아끼는 레이스 옷을 홀랑 가져가더라고요. 또 고모는 제가 입던 옷 하나라도 옷장 밖에 나와 있거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마치 제가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끔찍해하면서 저를 비난했어요. 고모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도를 넘었어요. 저는 고모 때문에 화병이 난 속을 억누르면서 부모님께 이야기했더니 제 말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면서 혼자 사는 고모가 불쌍하지 않니? 네가 좀 참아. 별일도 아니구만. 이러시더라고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저의 가슴속 분노만 커져갔지요. 그에 반해 고모의 행동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교묘해졌달까요. 고모는 가족들 앞에서 저를 셈을 잘 내는 사람으로 몰아세웠어요. 그러면서 항상 저희 사촌 올케와 저를 앞에서 대놓고 비교하며 험담을 하더라고요. 니네 사촌 올케는 진짜 사람이 됐더라.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똑부러지게 하던데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빈둥대고 살 거냐? 고모는 항상 저를 무능력한 사람 취급하면서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저는 직장도 다니고 제 밥벌이도 잘하는데 뭐가 그리 문제인지 남들 앞에서 끊임없이 저를 못 깎아내려 안달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고모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사촌들이나 숙모들 그리고 부모님에게까지 나에 대한 험담을 하더라고요. 지영이 말이야, 너무 고집이 세지 않아요? 내가 지 생각해서 몇 마디 조언해주면 셀쭉해져서 날 흘겨보더라니까? 성격도 못 돼서 아주 나중에 시집가면 시누이 노릇 아주 제대로 할걸? 이러면서 제가 자리에 없을 때마다 가족들에게 제 험담을 했다네요. 가족들에게 저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심으려고 계획적으로 제가 없을 때면 꼭 저에 대한 말을 했대요. 제가 좋아하던 작은 숙모는 어느 순간부터 저만 보면 슬슬 경계하면서 자리를 피하려 했고 그 좋던 사촌 올케와의 관계도 점점 서먹해지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숙모네 집에 갈 일이 있었어요. 가보니 고모가 또 거기에 있더군요. 게다가 마침 저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걸 딱 들어버렸어요. 지영이 너무 못됐지 않아? 자기 사촌 올케를 그렇게 질투해서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가족들 앞에서는 착한 척하는 것 좀 봐. 정말 비위상해서.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서 그 방 안으로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결국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속상해서 동생에게 제 속을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언니, 나도 고모 때문에 너무 힘들어. 고모가 나한테도 언니 욕을 얼마나 하는지. 솔직히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고모 그냥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왜 고모랑 상종하기 싫어하는지. 이제 좀 알겠지? 고모 정상 아니라니까. 동생 역시 고모의 행동에 지쳐 있었죠. 동생과 저는 그제야 서로 고모를 싫어하는 걸 알았어요. 그동안 이런 얘기는 잘 안 했었거든요. 동생까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고 더 이상 고모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솔직히 드세고 저보다 어른인 고모를 이겨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명절이 다가오자 결심을 굳혔어요. 분명히 이번에도 내 험담을 못해서 안달일 텐데 고모의 험담을 더 이상은 못 들은 척 참고 넘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족들이 거실에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고모는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사촌 올케 저렇게 예의도 바른 것 좀 봐라. 어른 도울 줄도 알고 성격도 반듯한 게 참 좋지 않냐? 넌 그 나이가 되도록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 왜 항상 못된 시누이처럼 그래? 고모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저에 대해 비난을 늘어놓았죠. 저는 참지 않고 차분히 고모에게 말했어요. 고모, 이제 그만하세요. 더는 못 참겠네요. 제가 가족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꾸 제 험담을 하세요? 앞으로는 더 이상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고모는 처음으로 말대꾸하는 저희 말에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비웃으면서 얘기하더군요. 얘 너 웃긴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니? 너 뒤에서 못된 짓 하고 앞에서는 착한 척 얌전 떠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너 생각해서 네 행동 고쳐주려고 굳이 내 입 아프게 하나하나 말해주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나야말로 가족들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는데 그렇게 모르겠니? 넌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어쩜 그렇게 애가 모질어?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누르고 조곤조곤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고모, 그동안 저 없을 때마다 가족들한테 제 욕하고 다녔죠? 저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제가 지금까지 참은 건 고모가 불쌍해서였어요. 지금 혼자 사시니까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넘기려 했죠.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요. 고모는 우리 가족을 이간질하고 뒤에서 제 험담을 퍼뜨리고 저를 남 질투하는 못된 사람으로 계속 몰아가면서 저를 계속해서 못살게 구셨잖아요. 저 진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 이상으로 참았다가는 화병으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저 정말 고모가 한 말들이랑 행동 때문에 가슴이 온통 멍투성이에요. 이제는 그만하세요. 고모는 얼굴이 굳어지며 제 말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고모는 제가 없는 자리마다 제 욕을 하면서 저랑 가족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제 물건을 마음대로 뒤지고 가져가고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저를 부모님 앞에서마저 망신 주려고까지 했어요. 저 더 이상 고모의 이런 이상한 행동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만하세요. 가족들 앞에서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고모는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치려 했지만 숙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고모, 그만해요. 나도 지영이 말이 맞다고 봐요. 저도 그렇고 그동안 다들 너무 참았어요. 보니까
다른 가족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네요. 숙모의 말을 듣고 고모는 순간 할 말을 잃은 것 같더군요. 숙모는 얌전하고 다정한 사람이라 나쁜 말은 전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숙모가 저렇게 말하니 고모가 허를 찔린 듯 당황하더라고요. 그동안 고모에게 기가 눌려있던 가족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모를 안쓰러워하던 아빠도 이 상황에서 더는 고모의 편을 들지 못했어요. 미수가, 지영이 말이 맞아. 이제 그만해라. 이런 말은 안 하려 했는데 너 이혼당하고 혼자 사는 게 안쓰러워서 그냥 냅둬왔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제 가족들 그만 들쑤시고 네 인생 살아. 오빠가 가정교육 잘했어 봐. 내가 왜 매번 지영이 얘기를 하겠어? 애가 저렇게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고개 빳빳이 들고 말대꾸 하는 것 좀 봐. 이게 다 오빠랑 언니가 멍청해서 그런 거 아냐? 아빠는 고모 말이 끝나자마자 고모 뺨을 세게 후려쳤어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지영이는 그래도 너 같은 것도 고모라고 여태까지 참고 대우해줬더니 분수를 모르고. 그래, 내가 교육을 잘못하긴 했다. 자식 교육이 아니라 동생 교육을 잘했어야 집안이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아빠한테 뺨따귀를 세게 얻어맞은 고모는 그제야 완전히 무너진 듯했어요. 고모는 막내딸이라서 할머니가 곱게 키웠다고 했거든요. 아빠나 다른 형제 자매들이 예뻐하면서 키운 것도 그렇고요. 고모는 배신당했다는 눈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 뒤로도 한 번씩 이간질에 대는 못된 병이 도지면 다들 그저 싸늘한 눈으로 고모를 한 번 쳐다보고 자리를 피했어요. 다른 가족들이 다들 고모를 사람 취급도 안 하게 되니 쥐죽은 듯 얌전히 지내더라고요. 그 기세등등하던 고모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기나긴 고통에서 드디어 자유를 되찾았네요. 이 일이 이렇게 되니 그동안 왜 그렇게 무식하게 참아왔나 싶더라고요. 그 도깨비처럼 부리부리하던 눈으로 가족들을 들쑤셔 온갖 분란을 만들던 고모의 시대가 끝나고 저와 다른 가족들의 관계도 회복돼서 지금은 다들 정답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괴롭히던 고모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고 착하게 살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가족들 사이에서 평생 고통받고 살아야 했겠지요. 어릴 적부터 고모로 인해서 항상 주눅들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할 말 하면서 속 시원하게 살아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